어떻게 외부에 이런 정보가 새나갔을까? 혹시 너 아니야? 장하진의 의심 가득한 눈빛, 정말 모릅니다. 중대장님, 억울함에 떨리는 지우의 목소리. 참 신기하네. 증거도 없이 감찰이 들어올 리는 없는데 말이야. 냉소적으로 웃는 장하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네. 혹시 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국방부 상황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정은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각에 회의실 문을 열었죠.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작전 상황 이상 없습니다. 다음 보고는 오전 7시입니다. 부하 장교들의 간결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윤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집중했을 그 시간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거든요. 6개월 전 딸 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도 내 힘으로 해볼게. 엄마가 누군진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그때 지우의 눈빛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기억했습니다. 22살의 어린 딸이지만 그 결심만큼은 어느 장교 못지않게 확고했죠. 서정은 딸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지우의 부대에 가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되었지만 국방참모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군에서 백이라는 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여성 장병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정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일란이 비어있는 익명의 우편이었습니다. 서정은 평소라면 이런 편지는 비서실에서 먼저 검토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자신의 책상까지 올라왔을까 의아했죠.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지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사 한지우, 매일같이 벌을 서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단 한 줄이었지만 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편지를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뒷면에도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요. 서정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이 벌을 서고 있다고요? 그것도 이유 없이요? 아니야, 근거 없는 소문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입대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되기 시작했죠.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있었다니요. 서정은 컴퓨터를 켜고 지우의 부대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상 정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죠. 설령 자신이 국방참모라 해도 사적인 목적으로 군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편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은 거니?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서정은 결심했죠. 내일 휴가를 내고 직접 딸의 부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비서에게 개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급작스럽게 낸 휴가였죠. 비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차림으로 갈아입은 서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을 벗고 보니 그냥 평범한 60세 어머니 같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딸의 부대로 향하는 길, 서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그 익명의 편지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실이라면 어머니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서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딸이라 해도 결국 자신의 소중한 아이거든요. 부대 앞에 도착한 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지우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면회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면회소 접수 창구에서 서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사 한지우 면회 왔습니다. 접수 담당 상병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사 한지우는 지금 면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우면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병이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 운동장 쪽에 있거든요. 벌 서는 중이라서요. 서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진실이었던 거죠. 벌이요? 무슨 벌 말입니까? 정확한 사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대장님 지시라고 들었는데요. 서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럼 운동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면회객은 운동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벌이 끝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될까요? 네,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서정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척하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운동장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건물 모서리를 돌아서자 넓은 운동장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2시,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시간이었죠. 그 뜨거운 햇살 아래 한 명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우였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뻗은 채 정자세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군복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걸까요? 지우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꿋꿋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운동장 한쪽에서는 몇 명의 간부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마치 그곳에 사람이 서 있지 않은 것처럼요. 서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건 그냥 하사 한지우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22살의 어린 딸이 저 뜨거운 햇살 아래서 혼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달려가고 싶었지만 서정은 참았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국방참모 윤서정이 나타난다면 딸의 군 생활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이성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시간이 흘렀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세워둘 작정인지 모르겠었어요. 서정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모두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유독 지우만 혼자 벌을 서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단체 기합이나 훈련이 일반적인데 왜 지우만 따로 벌을 서고 있는 건가요? 그때 한 명의 중대장이 지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는 지우 앞에서 멈춰서더니 뭔가 말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호의적이지 않았죠.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은 더 큰 소리로 뭔가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딸을 괴롭히는 장하진 중대장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이 떠나고 나서도 지우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딸은 포기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서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면회소로 돌아가서 접수 담당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벌이 끝나면 금방 올 텐데요. 괜찮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부대를 나서는 서정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서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군의 시스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서정은 국방부군 인권센터 내부 보고망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할 때가 온 거죠. 익명의 편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은 그 진실의 뒤에 숨겨진 더 큰 문제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딸이 땡볕 아래 서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지하 2층 기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군 장병의 인사 기록과 상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서정의 접근 권한이라면 어떤 자료든 열람 가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지우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하사한 지우. 성실 근무자. 징계 내역 없음. 상벌 기록 없음. 서정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대 후 지금까지 지우의 기록은 완벽했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물론이고 작은 주의사항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 체력 검정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상하군. 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딸이 매일 벌을 서고 있다는 거죠? 서정은 지우가 속한 중대의 다른 장병들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하사들은 크고 작은 징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각, 복장 불량, 명령 불복종 등등. 하지만 정작 벌을 서고 있는 지우만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서정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어요. 어젯밤 군 인권센터에 올린 비공개 제보 요청에 대한 답신이었습니다. 지우 하사는 장하진 중대장의 비공식 표적 기합 대상입니다. 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적 기합이라니요? 그런 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히 잘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딱히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더 괴롭히는 겁니다. 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장하진 중대장은 여성 장병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특히 조용하고 우수한 여성 하사들을 견제하죠. 지우 하사가 정확히 그 타입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던 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니요. 다른 증거나 증언이 있습니까? 서정이 답장을 보내자 곧 답신이 왔습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아요. 모든 게 훈련이나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거든요. 서정은 장하진 중대장의 인사기록을 검색해 봤습니다. 48세, 육군 중대장, 근무평정은 보통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 장병 관련 민원 3건. 지난 2년 동안 장하진 중대장에게는 여성 장병 처우와 관련된 민원이 3차례나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죠. 서정은 그 민원들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민원이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이유 없는 벌, 부당한 기합, 여성 장병 차별 등등. 이 사람이 상습범이군. 서정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국방인권국에 정식 감찰 요청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감찰 요청서에 지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거예요. 물론 딸과의 관계는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장병을 지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찰 요청을 제출한 날 오후 서정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우 하사가 오늘 더 심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기압 강도가 세져졌어요. 평소보다 2배는 오래 세웠습니다. 중대장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서정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감찰 요청이 오히려 딸에게 해가 된 거였나요? 어떻게 정보가 새나간 거지? 다음 메시지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대장이 다른 간부들에게 말했대요. 누군가 위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교묘하게 괴롭히겠다고. 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오히려 딸이 더 고생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장하진 중대장은 인사이동 소문이 있어요. 곧 다른 부대로 전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심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전출되면 지우의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묻혀버리면 다른 여성 장병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서정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딸을 보호하면서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그날 오후 2시, 지우는 갑자기 행정실로 호출됐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정비 교육이 있어야 했는데 왜 갑자기 행정실에 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행정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지우가 들어가자 장하진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생활지도관까지 3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하사 한지우 앉아. 장하진 중대장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했죠.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최근에 부대 외부와 연락한 적 있나? 아니요, 중대장님. 정말? 가족이나 친구들과 통화한 적 없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편지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 적 있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하진 중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군. 그럼 어떻게 외부에 이런 정보가 새나갔을까? 중대장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지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국방인권국에서 온 감찰 예고 통지서였어요. 여기 보면 하사 한지우에 대한 부당한 기합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을까? 지우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중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럼 내가 벌 서는 걸 누가 받겠어? 내 가족들이 신고한 거 아니야? 가족들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행정보급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사, 혹시 내가 직접 신고한 건 아니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절대 안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자신은 묵묵히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고자질까지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였어요. 장하진 중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증거도 없이 감찰이 들어올 리는 없는데 말이야. 분명히 누군가 세세한 정보를 제공했을 거야. 정말 모릅니다. 중대장님. 모른다. 중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네. 혹시 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훈련과 지도를 더 철저히 기록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더 자세히 관찰하겠어. 지우가 행정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다른 하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고자질했나 봐. 부모가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감찰이 들어와?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훈련 시간, 장하진 중대장은 전체 장병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중대에 대한 외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신고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기강을 잡겠습니다. 중대장의 시선이 지우를 향했습니다. 특히 일부 장병들의 기본 자세가 부족한 것 같으니 개별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위해 신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일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졌을까요? 한편 장하진 중대장은 자신의 방에서 비밀리에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사 한지우는 국방참모 딸. 정보 유출 의심 있음. 유관부대 감시 강화. 이 문서는 비공식 경로로 다른 간부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물론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 은밀한 정보였죠. 중대장은 며칠 전부터 지우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하사 한지우가 바로 국방참모 윤서정의 딸이었던 거죠. 역시 그랬군. 장하진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감찰이 들어왔는지, 왜 지우가 그렇게 조용히 참고 있었는지 모든 게 설명됐거든요. 하지만 그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이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장하진은 지우를 더욱 교묘하게 괴롭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감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우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훈련과 지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기합이었어요. 하사한 지우, 자세가 흐트러졌어. 다시, 하사한 지우, 대답 소리가 작아. 다시, 하사한 지우, 동작이 부정확해. 다시,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혼자서 추가 훈련을 시켰죠. 지우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어요.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우는 몰랐습니다. 이미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장하진 중대장의 괴롭힘은 이제 다른 간부들까지 동참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서정은 매일 밤 익명 제보자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오늘은 식사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우 하사 혼자 새벽 2시까지 청소를 시켰어요. 다른 장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즉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그날 저녁 7시, 서정은 지우의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20대 후반의 여성 부사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중대 선임 부사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어 연락해 주셔서. 지우 하사 정말 불쌍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렇게 당하고 있으니까요. 부사관은 지우가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서정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죠. 가장 문제는 다른 장병들까지 지우 하사를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대장이 은근히 압박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지우 하사와 친하게 지내는 장병들한테도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다들 피하게 되죠. 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부대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중대장이 지우 하사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국방참모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서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비밀이 새어나간 걸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간부 회의에서 들었어요. 국방참모 딸이니까 조심스럽게 처리하라고 했답니다. 서정은 더 이상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딸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거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서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날 밤 11시 서정의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지우였어요. 깜짝 놀란 서정이 문을 열자 딸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는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지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나 그냥 전역할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지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서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 딸이니까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 오히려 더 미움만 받는 거야. 지우야, 다른 애들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나만 완벽해야 해. 조금이라도 틀리면 혼자 몇 시간씩 벌 서야 하고.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혼자라는 거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다들 나랑 엮이기 싫어해. 서정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 차라리 전역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서정은 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엄마, 포기하는 건 내 성격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포기하면 다른 여성 장병들은 어떻게 되겠어? 지우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난 엄마 딸이니까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더 약해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걸 알고도 지금까지 참은 너는 이미 나보다 강해. 서정은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참을 차례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엄마가? 그래. 엄마가 해결해 줄게.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게 더 알려지는 거 아니야? 이미 알려졌어. 그럼 이제 당당하게 가자. 서정은 딸을 다시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나도 엄마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해결할 수 있어? 물론이지. 엄마를 믿어. 지우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부대에 있어야 해? 그래.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다음 날 새벽 서정은 국방장관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해결이 아닌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정은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지우가 보여준 눈물과 결심을요. 이번엔 내가 나설 차례야. 오전 9시 정각, 서정은 국방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예약을 잡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들어오세요, 참모님. 국방장관 김태준은 서정을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해왔지만 서정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적은 없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서정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장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부대 장교 및 간부에 대한 비공식 기합 관행 조사해 주십시오. 장관은 서류를 펼쳐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거기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네요. 제보 녹취, 목격자 증언, 그리고 은밀히 촬영한 영상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심각했어요. 단순한 기합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괴롭힘이었거든요. 참모님, 이 사안에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요? 서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 하사는 제 딸입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정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입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왜 서정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됐거든요. 장하진 중대장. 이 사람 전에도 문제가 있었군요. 네.
여성 장병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상습적입니다. 서정은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과거 민원 기록들과 다른 부대에서의 행적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장관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장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 전체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참모님, 왜 더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어요. 서정은 감찰 요청 후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지우가 기밀 누설 혐의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괴롭힘이 더 교묘해졌는지 말이에요. 지금은 다른 장병들까지 제 딸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죠. 장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니. 그때 서정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군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1시간 후 국방장관실 대회의실에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인권감사관, 법무감찰단장까지 총 8명이 참석했어요. 장관은 서정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했습니다. 오늘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자료를 읽으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인권감사관이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우가 땡볕 아래 혼자 벌 서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 속 지우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법무감찰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해당 간부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장관은 서정을 바라봤어요. 참모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서정은 일어서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군을 믿고 딸을 보낸 한 어머니로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서정에게 집중됐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믿고 맡겨진 젊은 생명들입니다. 서정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제 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회의 끝 무렵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사 한지우에 대한 부당한 기압과 인권 침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해당 간부 4명 전원 징계 조치합니다. 중대장 장하진은 보직 해임 후 대기 발령.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군에 특별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서정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딸의 고통이 끝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정은 장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정은 국방장관실을 나서며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이제 괜찮아. 모든 게 해결됐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부대로 전출되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새 중대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동료들도 지우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지우 자신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는 부대 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죠. 한지우 하사, 소대장 자격 훈련에 지원해 보는 게 어때? 새 중대장이 지우에게 제안했을 때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실력이면 충분해. 게다가 리더십도 뛰어나고. 지우는 망설였어요. 아직도 예전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이번엔 달라. 중대장의 격려를 받은 지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대장 자격 훈련에 지원했어요.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마주할수록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 무력한 하사가 아니었거든요. 한지우 훈련생, 오늘 평가 결과 최우수였습니다. 교관의 말에 지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최우수라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훈련 수료 후 바로 간부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소대장 훈련 잘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예전과는 달라. 이번엔 내가 선택한 어려움이거든. 서정은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엄마, 나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 나중에 간부 지원해 볼까 해. 서정은 잠시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역을 고민했던 딸이 이제는 간부를 생각하고 있다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응. 그땐 내 이름만으로도 당당해지고 싶어. 지우의 말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딸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번엔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서정은 딸의 성장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언제든 응원할게. 한 달 후, 지우는 소대장 자격 훈련을 수석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부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면접 당일 지우는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사 한지우입니다. 제가 간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면접관들은 지우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특히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군요. 그런 경험이 앞으로 부하들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지우는 곧 소위로 임관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서정은 무척 기뻤습니다. 딸이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구나 싶었거든요. 임관식 날 서정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선서하는 지우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지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임관식이 끝나고 휴가를 받은 지우는 엄마와 함께 민간 카페에 앉았습니다. 둘 다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우의 자세와 표정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그리고 나를 위해 싸워줘서. 서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야. 엄마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맞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야. 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앞으로도 가끔 힘들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뭐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이제 나는 나니까. 서정은 웃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어요.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모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진정한 성장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